오늘 조합 홈페이지에 이사장 선거 관련 공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질문한 답을 이제서야 보내줬습니다. 원래는 11월 1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더니 하루 이틀 정도 땡긴 거 보면 어저께 그 타다 폭행 사건, 그 문병도 한번 안 가고 조합원을 개무시했던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겠다는 의도인도 싶은데 글쎄 뭐 잘 덮일지 안 덮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합 이사장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4월달 그 공개 질의서 잠깐 보고 가시면 그 수시는 선거관리위원장이고 발시는 진장관입니다. 그리고 경위는 이제 총무부장을 해놨습니다. 제목은 18대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처리 이사장 임기 만료 문의. 그래서 그 국처리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좀 보실까요? 이렇게 쭉 임기 말의 구체적인 만기일은 언제느냐라고 4월 22일 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한 6개월이 넘어서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그 답변을 좀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운송사업조합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 그래서 한 A4 용지로 뽑아보니까 한 10여 장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시작부터 좀 잘못됐습니다. 운송사업조합 맞고요. 본부선거관리위원회 맞습니다. 그런데 유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유권 해석은 행정부에서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유권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가 행정부입니까? 여기가 도대체? 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국방부나 아니면 국토부나 아니면 법무부인 줄 아십니까? 유권 해석에 대한 단어는 상당히 좀 잘못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해석 정도 아니면 질의 내용, 답변 이런 정도로 써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벌써부터 그 판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 자체를 살펴보면 2019년 3월 6일 실시된 조합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 당선자인 국처리 이사장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답변이 딱 왔습니다. 2022년 8월 12일까지랍니다. 그러면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 10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한 10페이지 정도로 보냈습니다. 우리 조합에는 사법고시 패스 못하신 분이 2분 계십니다. 그 S대 한 분 계시고요. S대 나오신 분 한 분 계시고 K대 나온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법고시 패스를 못한 한을 지금 이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그 답변서에 좀 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놀이는 그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본부 선관위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유권 해석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잘못됐다고 좀 짚어드렸습니다. 유권 해석은 그 네이버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행정부가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유권 해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개 단체의 일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내리는 해석 자체를 굉장히 권위가 있고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판결놀이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면 과연 선관위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내리는 판결이 어떤 법률적 판단 기준 또는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자격 요건, 선관위가 되는 자격 요건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조합의 선관위원은 이사장과 친하면 됩니다. 아마 3년 조건도 좀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사장과 친하면 국졸이 됐든 초등학교만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가 나왔든 개인 택시 기사이면서 이사장과 친하면 아무나 선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세적인 뭐 3년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조항들은 부수적으로 붙습니다만 어떤 법률적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사장과 친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린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 자체를 12월 31일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제까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식으로 물었느냐 하면, 저는 그 선관위원회 공식적인 서류로 된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나오든 간에 선관위에서 결론이 내려서 정관과 위배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공식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식 문서를 받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 판단 자체를 조합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선거권 자체가 12월 31일까지 유효성을 가지고 3월 6일날 투표했는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대로 2022년 8월 11일까지에 대한 투표권이었는지는 오로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선관위원들이 내린 결정이 법률적 판단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합리적 판단을 받게끔 구하고자 하는 그 공식 문서가 필요했을 뿐이지 선관위 위원들의 저런 판단이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제가 방구석 유튜브에서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방구석 유튜브가 문서 한 장 보냈더니 한 10여 장 정도의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관위원들이 5명이 다 이렇게 도장을 좀 찍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장들 다들 찍으셨습니다. 이 도장 찍으셨다는 얘기는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론을 법률적 판단을 좀 받아보시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상한 점은 다수 로펌들의 법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라고 써놨습니다. 다수 로펌이라는 부분들이면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수 로펌들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어느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도 같이 기재해 주는 것이 합리적 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선관위원들은 그 다수의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법률사무소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률사무소 이름에 변호사 이름까지 다 밝히고 해드렸는데 우리 선관위원들은 그냥 또 두루뭉실 넘어갑니다. 어차피 뭐 법원으로 가면 다 제출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 내릴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제도 중에 가처분 신청 제도, 특히나 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은 상당히 좀 빨리 나옵니다. 판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한 보름 정도 안쪽이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11월 15일 정도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올해 안에 선거를 충분히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했던 것은 공식 문서일 뿐입니다. 날짜가 중요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뭐 제가 옳다 그르다, 또 선관위 판정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제가 필요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임기 만료 날짜에 대한 공식 문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공식 문서를 근거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서가 필요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의미는
저 판결문이라도 유권 해석, 본인들이 판결 놀이해서 만든 유권 해석의 이 유권 해석의 서류는 그냥 공식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서류로 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참 비겁한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국철이 이사장입니다. 국철이 이사장. 앞으로는 국철이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도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국철이 부를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국철이 이사장은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비겁하고 선관위 뒤로 지금 숨어버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서류 하나 더 보시죠.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은 우리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사장 또 직책 보유자들이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 쓰는 서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보시면 서약서, 서식 3호입니다. 선거명, 소속 지부, 성명, 차량번호, 주소 이렇게 씁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인운송사업조합 공공대 이사장 돼 있죠. 대의원 지부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공명선거를 위하여 조합 정감 및 선거관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철이 이사장은 저 각서를 어겼습니다. 왜? 3월 6일 날 치러진 선거에도 저 각서를 냈습니다. 국철이 이사장은. 그러면 본인의 임기가 또는 본인이 임하는 임기가 12월 31일까지라고 공고가 붙은 상태에서 선거에 임한 겁니다. 또 우리 조합원들도 선거 날짜는 임기 만료 날짜는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고 알고 투표에 임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국철이 이사장은 각서를 썼습니다. 서약서나 각서나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어겼습니다. 언제?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군요. 어제 날짜로 어겼습니다. 본인의 임기는 2022년 8월 12일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더 불쾌한 것은 본인 입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원들을 앞장 세워서 뒤로 숨었습니다. 본인이 안 했다 이거죠. 나중에 핑계 대려는 거죠. 참 얌통머리 없습니다. 제가 왜 12월 31일까지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019년, 이건 3월 6일 날 치러진 선거에 근거가 된 이사회 결정입니다. 이사회 결정에 12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선거를 나오는 사람이 저 이사회 결정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인의 임기를 모르고 선거에 임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저 서약서를 쓸 때는 내 임기가 당선이 되면 12월 31일까지라고 누구나 알고 사인한 겁니다. 그 약속을 또 깼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행사한 투표권의 만료일자는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선관위의 판단 자체는 앞으로 한 달 안쪽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논의로 하겠습니다. 다만 국철이 이사장은 본인이 서약서를 썼어요. 이사회 결과로 의해서 치러진 선거 공고, 이사회 결과에 의해서 붙여진 선거 공고를 지키겠다고 서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래놓고 약속을 깨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약속을 깨는 이사장을 따를 명분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을 깨는 이사장은 우리에게 존재하면 안 되는 이사장입니다. 국철이 이사장 저 서약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서약서라는 것은 제4차 이사회,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2019년 이사장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그것을 바탕으로 붙은 선고 공고에 선고를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 임기는 12월 31일까지라고 서약서를 써낸 겁니다. 그 약속을 어제 날짜로 어겼습니다. 그것도 본인 입으로도 아닌 선거관리위원들, 본인이 임명한 5명의 선거관리위원들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판결봉입니다. 5,000원이면 삽니다. 이 판결봉이 지었다고 해서 이 판결봉이 두들기는 효과가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관위원들은 이사장과 친하면 개인 택시 기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세적인 한두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법률적 판단이 아무것도 없어도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들기면 빵땅땅 두들기면 되는 줄 아십니까? 판결놀이 하시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택시TV가 임명한 5명의 선관위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두들기면 그거 판단에 따르시겠습니까? 판결봉 잡는다고 전부 다 판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판사 100번도 했습니다. 판결문 놀이 사법고시 떨어지신 두 분 판결문 놀이 잘 봤습니다. 법원 놀이 잘 봤습니다. 진짜 법원의 판결은 11월 중순 안으로 나올 겁니다. 그 판결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타다 관련 폭행 사건의 후유증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한 이틀 빨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국철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행하겠습니다.